우리는 젊은 시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리며,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미래를 돌아보거나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는 절실히 와닿는 순간입니다.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대본을 통해 나눌 주제들은 여러분의 말년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6가지 중요한 지혜입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가족과의 소통,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차례차례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의 교육비나 주택 마련, 생활비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뒤로 미뤄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줄거나 없어진 상태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말년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불안이 말년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플래너 수잔 오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소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비, 집 장만 등을 위해 돈을 쓸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를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더 이상 집에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의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자주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계부 작성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달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주택 마련 비용 등으로 인해 저축은 꿈도 못 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작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더라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노후 자금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데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대출이나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빚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으면 그 이자가 우리의 재정을 압박하게 됩니다. 빚이 있는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능한 한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갚기 어려워하시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빚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빚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말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시지만 정작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이나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의료비 대비를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해두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작은 통증이나 감기 정도는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회복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말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준비, 가족과의 관계, 인생의 성취 모두가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꾸준한 운동이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30분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운동은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격렬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무리한 운동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장 건강,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몸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피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 관리 역시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통한 건강 관리는 노년의 삶을 보다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 사회적 관계 유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말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행복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만으로는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먼저 동네에서 활동하는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 역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나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려면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삶의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연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의미 있는 대화,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는 시기에 다다릅니다. 이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질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 회고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며 직장에서 성과를 이루어온 삶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것인가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과정은 삶의 모든 시기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일상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시기에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취미나 봉사활동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는 노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타인과의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작은 배려와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가지거나 음악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취감을 얻고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은 노년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후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켈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찾았을 때 우리는 말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적 성찰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번째 주제로는 철학적 성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본질을 고민할 시간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게 되면서 철학적 성찰이 중요해집니다. 철학적 성찰은 단순히 지적인 사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목적, 행복, 선과 악,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끝에서 얻는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저 성공, 돈, 명예를 쫓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후회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철학적 성찰은 이러한 후회를 미리 예방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충실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적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기대나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삶을 깊이 있게 살기 위해 필요한 철학적 성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여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친 삶은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삶을 깊이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적 성찰은 단순히 이론적인 사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가지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철학적 성찰의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적 성찰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작은 일상에서 오는 평안과 감사함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일상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삶의 큰 목표나 거창한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 있는 큰 성취나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잔의 차, 아침의 상쾌한 공기, 가족과의 짧은 대화, 좋아하는 책 한 권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준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자칫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즉 가족의 사랑, 건강, 작은 일상에서의 평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한 일을 기록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삶의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깊이 음미하며 더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느리게 걷기, 천천히 책 읽기, 차분하게 식사하기 등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느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돌보는 것이 곧 인생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듯 우리는 작은 일상을 돌보는 것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며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것,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것,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말년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큰 방향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